좀 오랜만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했습니다. 아, 둘이 했나요? 형, 우리 토트넘 맨시티 프리뷰 형 아니었나? 같이 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나는 했었거든요. 내가 대본 했어. 우리 둘이 했어요. 우리 둘이 했나? 종윤이 형 안 계시고 우리 둘이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토트넘 라인업 다 맞춰가지고 댓글로 와 이스타 TV 역시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많았거든요. 다 연기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주리뷰. 역시 덕에는 방송 천재죠. 오랜만인 것 같으면서 오랜만이 아닌 주리뷰. 그렇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연기에 감쪽같이 속았는데 아마추어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울버햄튼과 토트넘에 억텐 진짜. 죄송합니다. 좀 과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마지막 말은 왜 했나 싶네요. 네네네. 역시 뇌절의 내가 이명철. 자, 오늘도 토트넘입니다. 2라운드 경기입니다.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끝내고 이제 주말에 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요. 울버햄튼과 토트넘. 이제 울버햄튼은 브루노 라지 감독, 그리고 토트넘은 그 울버햄튼 출신의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이 누누 더비 와서 이제 말씀하신 누누 더비가 성사가 됐습니다. 빠르게 예상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울브스는요 백4를 이제 브루노 라지 체제에서는 쓰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프리시즌 때도 은근 백3를 많이 썼고, 그러니까 기존의 이 시스템을 조금 유지하겠다는 그런 것 같아요. 대신에 아다마의 위치만 정발 윙어의 위치에서 좀 더 반대발 윙어의 위치가 많아졌다는 거,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백3를 예상해 보겠고요. 이번에 새로 영입한 주제사가 역시 주전 키퍼로 나올 것 같고, 이 친구 원래 어디 있었지? 올림피아코스.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는구나. 내가 또 올림피아코스 전문 해설위원이거든. 유로파에서 연습을 하셨잖아요. 그때 사실 조세사라고 했습니다. 뭐 표기법상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제사라고 하겠고, 그리고 이제 깁스 화이트와 라울 아다마 트라우레의 3톱이지 않을까. 지난 개막전 때와는 다르게 깁스 화이트가 나올 것 같고, 좌우 윙백도 세메두와 아인 누리 선수를 윙백 주전으로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이제 좀 후버와 그리고 이제 그 마르사우를 쓰는 거는 조금은 오히려 이 둘의 체제보다는 좀 더 주전들이 이번 라운드에는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상 라인업을 꼽았고, 토트넘의 경우는 지난 경기와 이제 동일하게 예상을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울브스라는 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브루노 라즈는 벤피카 때 4-4-2 혹은 4-2-3-1의 전술을 자주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3백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수비가 울브스는 생각보다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울브스가 이게 되게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고질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울브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었던 수비수는 아무래도 코너 코디. 그리고 뭐 사실 윌리볼리도 있었고, 그리고 뭐 지금 링크가 좀 나고 있으면 뭐 로망사이스나 사실 뭐 덴동커 같은 경우도 센터백 역할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 선수들 지금 우리가 쭉 나열한 선수들의 공통점은 이 선수들이 과연 1인분 이상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나마 미들 수비수였던 윌리볼리도 잠부상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잠부상이 많다는 건 1인분의 역할을 맡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못 나오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울브스 센터백이 결국 지금 불안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올림피아코스의 아까 얘기 드린 울브스의 윙백 세메도 말고 넬송 세메도 말고 후뱅 세메도라는 선수죠. 센터백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영입 링크가 나서 진짜 추진이 됐는데, 이 사고뭉치야 얘도. 그 살인 미수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진짜 범죄 전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워크 퍼밋 발급에 난항을 겪고 있대요. 올림피아코스 갈 때도 말 많았어요. 이번 주말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주중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백 영입이 링크가 났지만 이 또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얘기를 일단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센터백진 아마 레스터전에 선발로 나왔던 코디와 사이스, 킬먼의 조합이 쭉 유지될 것 같습니다. 킬먼 어린 선수죠. 왜냐면 지금도 윌리볼리와 모스케라가 부상으로 일단 좀 전력에서 이탈해 있고, 멀티 자원인 덴동코와 오타소이를 센터백으로 내려섰을 수도 있지만 아마 레스터전에서 백3를 그대로 좀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그렇다면 기존의 문제점에 반복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기존의 문제점이 느린 발. 느려. 뒷공간 허용. 그러니까 느린 발과 뒷공간 허용 이거는 항상 같이 묶어야 돼요. 맞아요. 이 부분이 결국은 울브스의 센터백에게 가장 큰 불안점이라고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라즈 감독은 울브스에 부임한 다음에 프리시즌 때도 그랬고 이번 레스터전도 그랬는데 전반전에는 라인을 내립니다. 그래서 누누와 비슷하게 수비 축구를 하다가 후반전에는 라인을 올려서 공격 축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비슷한 운영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라즈가 원래 벤피카 때는 굉장히 라인을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마 지금까지는 전반전에 좀 실리적인 운영을 했지만 어쩌면 이제 경기를 거듭할수록
좀 더 라인을 올리는 시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좀 더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것에 베이스를 둘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참고로 레스터전에는 라인을 올린 다음에 경기력이 더 좋았습니다. 더 좋았다. 네, 그래서 라인을 좀 올릴 가능성도 토트넘전에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네. 근데 라인이 내려가 있건 올라가 있건 뒷공간은 불안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겠고요. 그러면 토트넘의 포인트가 하나 잡히는 게 있죠. 이 공간을 잘 활용하는 베르바인, 손흥민, 모우라. 세 선수의 공통점은 공간에 있을 때 조금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온다는 점이죠. 역습에 능숙하죠. 이 세 명이 또 활약할 수 있느냐예요. 일단 누누 산투는 맨시티전에 뛰었던 선발 선수들은 모두 컨퍼런스 리그 예선 경기에서는 선발에서 제외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는 해놓은 상태고, 케인도 지금 선수의 어떤 개인 사기나 혹은 경기에 대한 매치 핏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바로 선발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쓰리톱이 유력하죠 지금. 그렇죠. 보면.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해지는 건 이들에게 공간의 유무인데 다행히 울브스의 센터백진이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다는 거. 이거 토트넘 입장에서 땡큐지. 그렇죠. 그래서 개막 라운드 때에 이어서 이들이 활약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울브스의 두 번째 포인트는 아직 팀의 공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네트와 포덴스의 부상 중입니다. 이 선수들이 볼 운반, 찬스 메이킹, 그래. 예, 심지어는 마무리까지. 난 네투를 진짜 좋아하거든. 네투 왼발 진짜 잘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약간 무릎 쪽의 부상이기 때문에 좀 여파가 있지 않을까, 약간 우려스러운 건 있는데, 어쨌든 이들이 아직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전력이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스터전의 쓰리톱이 어떻게 나왔냐, 아다마, 라울, 그리고 트링캉이 나왔어요. 좌측부터입니다. 네, 근데 아다마 트라우레는 잘했죠. 문제는 라울 히메네스는 부상 복귀 이후에 조금 아직까지는 컨디션을 찾아야 돼요. 네. 프리시즌 동안 복귀해서 골도 넣고 했지만 아직은 좀 100%는 아니고, 트링캉이 좀 애매합니다. 트링캉이 프리시즌 때도 되게 못했어요. 근데 레스터전을 보니까 일단 속도가 막 아다마 트라우레처럼 엄청 빠른 발로 막 무기를 삼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로 뭔가 좀 애매해 보였고, 그러니까 드리블이 막혔을 때 이 선수가 뭔가 따르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건 없거든요. 그렇죠. 라리가에서도 패턴을 키고 난 다음에 되게 애매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드리블이 지금 여기서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시즌 때부터 몸이 좀 무거워 보이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깁스 화이트가 나올 공산이 훨씬 크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깁스 화이트가 프리시즌 동안 움직임과 넓은 활동량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백스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윙포워드 정도로, 하지만 윙포워드지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중앙지향적인 동선을 짜는, 그렇게 쓰리톱의 한 일원으로 기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고, 자, 그렇다면 울브스의 공격이 아직 완전하지 않죠? 그러면 토트넘의 센터백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그러니까 로메로 출전 여부가 좀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보면. 근데 울브스의 공격이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다마를 잘 막아야 된다는 변수는 있겠지만 로메로가 아닌 그냥 다빈슨과 다이어의 센터백진이 그대로 나와도 좀 괜찮다는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시티전에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누누 산투가, 이제는 토트넘의 감독이 된 누누 산투가 울브스의 공격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아직 이 경기에서는 다빈슨과 다이어를 그대로 기용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로메로의 어떤 핏에 따라서 충분히 로메로가 선발로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과연 누누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사실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빈슨과 다이어의 쪽에 조금 더 근소하게 무게를 두고 싶지만, 로메로가 어쨌든 기대를 해고하고 영입한 선수고, 지난 시즌 세리에 수비수 보면 MVP야. 이 선수의 수비력이 있으니까 바로 기용을 해도 사실 이상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로메로의 어떤 출전 여부가 일단은 좀 궁금하다라는 얘기 드리겠고, 근데 어떤 센터백 조합이 나오건 간에 든든한 활약을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팀의 압박이에요. 맨시티전에 그랬던 것처럼 알리, 호이비에르, 그리고 이 스킵까지. 알리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정말 많이 뛰었죠. 이 박투박과 수비형 미드필드로 기용되는 선수들이 또 집요하게 압박을 해서 울브스를 방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의 탕강가가 수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프리시즌부터 계속 좋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다빈손이 본인의 수비 부담이 줄어들고 수비 범위가 좁아지니까 그 좁은 수비 범위 내에서 피지컬적인 장점을 잘 활용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겠고, 수비형 미드필드의 스킵도 좌와프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토트넘의 밸런스를 안정되게 차지해줘야 어떤 센터백 조합이 나오건 간에 충분히 울브스의 공격을 상대로 좋은 밸런스가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활약이 좀 더 요구가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양 팀의 어떻게 좀 키플레이어를 저희가 꼽아봐야겠는데, 사실 이건 조금 뻔하지 않나요? 그렇죠. 울브스는 아다마예요. 그렇죠. 뭐 토트넘은 손흥민이 될 테고. 아다마는 라즈 감독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대발 윙어로 기용을 하고 있고요. 원래 아다마가 사실 누누 때는 정말 윙어 빈도가 거의 뭐 100%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터치라인에 따라서 서 있는 경우가 많았죠. 너무 넓게 서 있어서 약간 크로스 머신처럼 썼는데 물론 누누도
너무 안 되니까 이제 시즌 말미 때 약간 아다마 트라오레를 반대발 윙어로 종종 쓰긴 했었어요. 근데 라즈는 좀 더 반대발 윙어로 아예 밀고 아예 이 선수를 그쪽 자리에 고정해서 좀 쓰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를 좀 더 다양하게 관여될 수 있게끔, 뭐 슈팅도 좀 자주 때리고, 예, 동선을 다양하게 가져가게끔 라즈 감독은 전술을 짜는 느낌이에요. 예, 결정력은 물론 좀 아쉽죠. 왜냐면 레스터전에도 아다마 트라오레 빅찬 스미스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정력은 좀 별개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다마 트라오레가 좀 더 중앙으로 많이 들어오는 동선을 취하면서 영향력이 커졌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도 좀 압박을 우선시하면서 알리 호이비에르 그리고 스킵을 통해서 중원을 잡고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렇게 중원 장악력을 가져가고 경기 흐름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토트넘이 경기 흐름을 쥐고 있어도 갑자기 한 방에서 아다마가 분위기를 바꾸는 한 방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도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울브스의 키플레이어는 누가 뭐래도 아다마 트라오레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토트넘의 포인트 키플레이어는 역시나 손흥민이죠. 그러니까 모우라가 맨시티전에서는 되게 잘해줬거든요. 뭐 베르바이는 저는 아직도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이들이 언제 기복이 발생할지 모르죠. 그리고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네, 결정력이 아쉬워요. 베르바이는 여전히 그 삼각발이고 모우라도 언제 또 아예 폼이 뚝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손흥민이 그래서 결정력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울버햄튼에게는 아직까지 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록을 보니까 5경기째 무득점이에요. 네, 스탯은 2도움인데 2018-19 시즌에 2경기 2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것이 전부였어요. 골은 없고.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과연 울버햄튼에게 첫 골을 넣을 수 있겠느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울브스의 센터백은 뒷공간 노출에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뒷공간 공략과 결정력에 장점이 있는 손흥민이 충분히 활약을 할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겠고, 또 공격진이 이렇게 확실하게 상대 수비진을 요리하는데 공략하는데 집중할 수 있으려면 토트넘은 흐름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원에서의 어떤 압박을 토대로 울버햄튼의 경기를 방해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울버햄튼은 분위기가 수세에 몰려도 언제든 아다마 트라오레라는 한 방으로 선수 개인이 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능력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토트넘이 탕강과 스킵을 통해서 얼마나 밸런스가 유지될 것인가, 또 센터백 조합이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과연 1라운드 때와 못지않게 좋은 폼을, 밸런스를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좋은 폼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네. 이 정도로 경기에 대한 스케치는 미리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스타TV에서 뭐 당연히 입중계를 할 거니까 네.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 뭐 손흥민 선수 잘했으면 좋겠고, 뭐 또 누누더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 경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다마가 지금 토트넘 링크가 있죠. 네. 아다마의 어떤 활약을 보는 것도 또 손흥민의 활약을 보는 것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